오늘 유죄 선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특히 당장 열흘 뒤에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이 판결이 남은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오늘 1심 판단은 대장동이나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해명이 결국 허위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이 해당 발언들은 2021년 이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표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재 이 대표는 이 두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 과거 발언들이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의 방어 논리도 일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장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이 있잖아요. 네, 이번 달 25일입니다. 이 대표는 2004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두고 2018년 경기지사 TV 토론회 때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위증 교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선고가 나온 선거법 재판에선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 위증교사 사건에선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더 무거운 형을 구형을 한 겁니다. 이 재판에선 금고형 이상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사건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한 개의 재판부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까지 모두 4개의 사건을 묶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위례 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순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위례 신도시는 11개월 만에 심리는 마쳤지만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48명의 증인 가운데 신문이 진행 중인 건 유동규 전 본부장 1명뿐입니다. 네. 나머지 2건은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년 넘게 재판을 했는데도 이제 한 건에 대해서만 심리를 끝낸 거라 내년에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은 위례와 대장동을 떼어내서 일찍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데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1심 선고까지는 많이 남았지만 검찰이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을 했던 만큼 네.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대북 송금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쌍방울 그룹이 이 대북 사업과 방북 비용 등 모두 이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기록만 4만 쪽에 달하기 때문에 네. 1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만약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중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오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앞으로 선고가 나올 사건들의 혐의가 더 무거워서 이 대표가 받는 사법 리스크의 압박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죠.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